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 서면 통지와 관련된 판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이제 미국 변호사였고요. 여기서 사실 문제가 됐다라는 건 해고 사유를 그 서면 통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사전에 어떤 좀 히스토리가 있냐면요. 근로자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 게 아니라 면담도 하고요. 사직 권고를 해서 근로자가 내가 왜 해고되는지 사실 통지를 서면으로 굳이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또 굳이 서면으로 적어줘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27조 취지 한번 보시면요. 27조에 사유시기 서면 통지해라 정하고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신중기하고요. 존부 시기 사유 명확하게 하고 분쟁 적정 용이하게 해결되는데 근로자가 어떻게 하려는 거다?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해고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상황? 무엇인지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27조의 취지가 뭐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꼭 다서면으로 한 줄 한 줄 써야 돼? 이게 아니죠. 근로자 입장에서 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분쟁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 이게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면이 그 취지에 잘 부합하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으면 구구절절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것만 짚어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이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알고 있어도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것보다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면 통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서면 통지할 때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하되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미 알고 있으면 어때요? 조금 생략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예 기재하지 않는 건 어떻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기간제로 계약 체결을 하다가 이제 10년 11월 30부터는 정규직이 된 겁니다. 근데 회사가 뭐라고 해요? 계약 종료 통지서. 여러분 이미 2009년 11월 30일부터 해가지고요. 1년 했다가 어때요? 정규직이 됐기 때문에 정규직한테 계약 종료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해고죠. 근데 이때 이 계약 종료 통지서 내용에 우리 고용계약에 따라서 2015년 1월 23일부로 종료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뭐는 없다? 별도의 사유라든지 근거 규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 통보. 근데 해고 통보에 대해서 어떻다? 사유나 근거 규정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령 사전에 면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사유를 알고 있었어도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것보다 27조 위반이다. 요렇게 판단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고 서면 통지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판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내용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그리고 판례 키워드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고 서면 통지와 관련된 판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이제 징계 해고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죠.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뭐 일자 있고요. 목적 있는데 어때요? 내용은 사규 위반이야.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나를 왜 부르는 거지? 사실은 좀 잘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서 징계 해고를 의결했을 때도 어때요? 사규 위반이야.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왜 해고되는지를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징계 해고니까 근로자가 이 해고 2, 3조 1항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말할 수 있는,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나요? 사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사유는 있어도 이거 양정이 과해요. 해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절차. 절차일 때 26조 해고면 적용이 되지만 해고가 무효입니다. 효력엔 영향이 없잖아요. 27조를 들고 나와야죠. 마침 어때요? 사유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이런 서면 통지 27조 위반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조 사유 시기 서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뭡니까? 그쵸. 신중해라. 그 다음에 존부 시기 사유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분쟁이 적절 용이하게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근로자가 적절하게 해고에 대응하도록 하려는 게 이 취지인데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뭐예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 사유가 되는 이런 잘못을 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위반하시는 거예로 알려줘야 되지. 조문이라든지 이런 것만 열거, 나열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다. 근데 아까 이 회사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조문 위반, 심의사항, 사규 위반 이렇게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 사실은 아무런 언급 없이 무슨 행동이 잘못된 건지는 언급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출석 요구서를 통보했는데 근로자가 똑똑하죠. 이거를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관련 조항에 내가 어떤 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게 위반이 된 건지를 알려주고 내가 이걸 변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 회사 뭐라고 해요? 일시만 바꿔요. 사유를 안 알려줘.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출석 통보서 다시 발송하고요. 그러니까 근로자도 어때요? 다시 사유 알려주세요. 기간 충분히 주세요. 라고 근로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떻게 했다? 연기하지 아니한 채 그냥 원래대로 이때 다시 날짜 이렇게 바꿔줬죠. 이때로 날짜 바꿔가지고 징계 해고를 의결합니다. 근데 징계 해고를 의결한 뒤에도 뭐다? 징계 사유는 사규 위반. 심의 결과 해고라고만 기재된 통보서를 근로자한테 발송했다. 그러니까 해고 기준일은 어때요? 2018년 10월 21일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발령 기준일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출석 요구 통보서, 심의 결과 통보서, 해고 통보서 어디에도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고려하면은 뭐다? 27조 위반이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거 나오면 내가 외워가지고 27조 요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물음을 잘 살펴보셔야죠. 그랬을 때 근로자가 27조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정당한가? 라고 살펴봤는데 사유가 어디에도 없어요. 서면 통지가. 그러면 뭘 살펴보셔야 된다? 요 판례죠.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27조 취지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27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요렇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